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는 이 환호 속에서 다음 영상은 하락장에서 내 계좌를 지켜줄 안전벨트 전략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전벨트 얘기를 꺼내면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에이, 꿀돈이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무슨 하락 얘기야?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꿈의 코스피 7천이 코앞입니다. 파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꿀돈이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낙하산은 추락하기 전에 매야하기 때문입니다. 추락하고 나서 낙하산을 챙기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를 가져가십시오. 첫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현금, 달러와 금 리밸런싱. 이 세 가지 안전벨트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내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십니다. 자, 시작합니다. 모두가 코스피 7천, 8천을 외치며 축배를 드는 지금, 현명한 투자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환호성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의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꿀돈이가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7년 10월 코스피가 2085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10월 코스피는 장중 9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54.5% 폭락했습니다. 절반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2008모에서 900으로 내려간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고점 대비 63.6%가 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충격 때는 S&P 500이 고점 대비 32% 빠졌고 코스피도 한 달 반 만에 35%가 빠졌습니다. 2024년 8월 5일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8.77%, 23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그날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6,500이 코앞입니다. 만약 코스피 6,000 시대에 2008년 수준의 충격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54.5%가 빠지면 2,730입니다. 말로만 듣던 3,000선 아래입니다. 기획서에 나온 3,000으로의 회귀 시나리오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팔지 않되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꿀돈이가 추천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안전벨트 세 종입니다. 첫 번째 안전벨트, 현금이라는 무기, 현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그냥 잠자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기회를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입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락 바닥이던 2008년 10월 27일 코스피 900선에서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인 2010년 말에 코스피는 2053을 회복했습니다. 바닥에서 산 사람은 2년 만에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코스피 1400선에서 산 사람은 2021년 코스피 3300선에서 2배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폭락 때 마음만 먹어도 총알이 없으면 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냐고요? 투자의 대가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워런 버핏은 비상 상황에서도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의 15%에서 25% 수준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전체 투자 자산의 최소 20%는 반드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벨트의 기본입니다. 왜 20%냐고요? 시장이 30% 빠졌을 때 현금 20%로 추가 매수를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낙폭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자체가 반등 때 강력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을 어디에 놔두느냐입니다. 그냥 통장에 놔두면 물가 상승에 돈의 가치가 깎입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파킹 통장, MMF, 단기채 ETF 같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이 상품들은 연 3% 내외의 이자를 제공하면서 언제든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을 잠재워두되 녹슬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총알을 장전해두되 녹슬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 안전벨트, 달러와 금. 두 번째 안전벨트입니다. 달러와 금입니다. 이 두 자산이 왜 안전벨트인지를 이해하려면 음의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주식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이런 자산을 함께 들고 있으면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같이 빠집니다. 반대로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주식이 빠질 때 오릅니다. 이런 자산을 함께 들고 있으면 주식이 빠지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줄여줍니다. 이게 진짜 분산 투자입니다. 달러와 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달러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반토막 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냐고요? 2008년 1월에 940원이었던 환율이 그해 10월에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60원이 올랐습니다. 퍼센트로는 약 60% 상승입니다. 주식이 54% 빠지는 동안 달러는 60%가 올랐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 손실을 달러 수익으로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2월에서 3월 코스피가 35% 빠지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280원까지 올랐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었으면 주식 손실을 완충했습니다. 이게 달러라는 자산의 힘입니다.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원화는 반대로 약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달러는 주식 하락기에 보험 역할을 합니다. 달러를 어떻게 보유하냐고요? 외화 예금으로 달러를 직접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달러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달러 선물 ETF, 달러 인버스 ETF 등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 앱에서 외화 예금 계좌를 만들고 달러를 조금씩 사두는 겁니다.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달러가 쌀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러 가격이 1,450원대라면 높은 편이지만 위기 때 1,500원, 1,6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이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온 자산입니다. 화폐는 발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이 망하면 종이가 됩니다. 그런데 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물 자산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이 폭락하는 동안 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위기가 수습되면서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2009년 이후 금 가격은 2011년까지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900달러대입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게 과열이냐고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금을 어떻게 사냐고요? 실물 금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이 불편하고 매매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금 ETF입니다. 국내에도 KRX 금 시장이나 금 ETF를 통해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들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제한합니다. 너무 적으면 보험 효과가 없습니다. 달러와 금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전체 자산의 15%에서 2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기본 프레임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는 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멀미 없이 폭풍우를 견디는 힘입니다. 세 번째, 안전벨트, 리밸런싱의 기계적 실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현금, 달러, 금의 비중을 정해두고 그 비중이 흔들리면 다시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주식 60%, 현금 20%, 달러와 금 20%. 그런데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코스피 6000 시대처럼요. 주식 비중이 70%, 75%로 올라갑니다. 현금과 달러, 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과 달러, 금 비중을 다시 채웁니다. 주식이 비쌀 때 팔고 안전 자산을 늘립니다. 자동으로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비중이 6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리밸런싱으로 현금과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이 쌀 때 사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감정 없이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왜 감정을 빼야 하냐고요? 인간의 심리는 투자에서 최악의 적입니다. 주식이 올라 있으면 팔기 아깝습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수익이 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리밸런싱은 이 심리를 역행합니다. 비율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을 지키면 됩니다. 감정을 빼고 기계가 되십시오.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을 지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리밸런싱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 기준 리밸런싱은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정해진 주기에 한 번씩 비중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변동폭 기준 리밸런싱은 주식 비중이 목표치에서 5% 이상 벌어지면 조정합니다. 어느 방식이 낫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최선입니다. 본인이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밸런싱을 할 때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리밸런싱 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이연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 안에서 리밸런싱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안전벨트를 꽉 조인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멀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폭락장에서 패닉셀링,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합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폭락장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냅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낮아졌다면 현금을 써서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팔지 않고 샀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때 워런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이 지금 사십시오. Buy American IM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글을 읽고 웃어넘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S&P 500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버핏이 웃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재앙이지만 철저히 대비한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도약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이 파티가 한창일 때 낙하산을 매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요새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다면 안전벨트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투자는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주식 비중이 내 총 자산의 몇 %냐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노후 자금에서 주식 비중이 80%, 90%라면 위험합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20년, 30년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하락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집에 가셔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첫째, 즉시 가용 가능한 현금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투자 자산 중 현금 또는 즉시 출금, 가능한 자산이 몇 %인지 계산하십시오. 20% 이하라면 주식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총알을 장전하는 작업입니다. 현금을 파킹 통장이나 MMF에 넣어 이자를 받으면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둘째,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달러 자산이 전혀 없다면 소액이라도 달러, ETF나 외화 예금으로 달러를 갖춰두십시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ETF를 소액이라도 보유해 두십시오. 달러와 금 합산 비중을 전체 투자 자산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을 점검하십시오. 주식, 현금, 달러, 금의 비중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비중을 옆에 써보십시오. 현재 비중과 목표 비중의 차이가 5% 이상 벌어진 항목이 있다면 오늘 안에 리밸런싱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점검을 하는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계획은 반드시 달력에 적어야 실행됩니다. 현금 확보, 달러와 금 배분, 정기 리밸런싱. 이 세 가지 안전벨트만 제대로 조여도 여러분의 낙하산은 반드시 펼쳐집니다. 코스피 6천이 7천이 되고 8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4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충격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건 스탠리도 틀렸고 어떤 전문가도 완벽하게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환희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